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와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문단,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모터만으로 구동이 되고,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차처럼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된다.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 재치를 사용하므로 차가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한 후 사라지는 반면, 자,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차이가 나오겠죠? 친환경차는 감속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 제동 장치도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 제동 장치는요, 차가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를 재사용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회생 제동 장치는 차가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를 재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 문단은요, 친환경차의 종류와 내연기관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문단 하이브리드 차 볼까요?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자, 출발 시에는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 시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므로 주행 시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자, 장점이 되겠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만으로 달리는 차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자, 전기차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수소전기차가 움직이는 원리가 되겠죠. 연료 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서 가로로 쌓아 만드는데 이를 스택이라고 한다. 연료 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자, 연료 전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것을, 환원이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는데,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문단은요, 친환경차의 구동 방식과 수소전기차의 연료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을 지닌 연료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연료 전지에 비해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며 구조도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요, 무엇이 될까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한 연료 전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연료 전지의 촉매 속의 백금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극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의 전자의 이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전지 속 고분자 전해질막의 역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3문단은요, 연료 전지의 구성 요소와 각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문단,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음극으로,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며 시작된다.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에 의한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해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고분자 전해질막이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모터로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에 축전된다.
플러스극에서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온 전자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이 된 후 수소양이 온과 만나 물이 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온 수소 양이온이 이렇게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분단은요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소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3배나 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수소의 장점.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이 이용하므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적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하여 사용한 후 배출함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소 전기차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해 연료전지를 제작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폭발할 위험성이 커서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수소 전기차의 장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본문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윗글에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고압으로 압축한 수소는 폭발한 위험이 크니 보관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많겠군. 맞습니다. 폭발 위험이 크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선지 2번 수소 전기차는 공급되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 사용하므로 정화된 공기가 배출되겠군. 외부 공기를 필터로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 3번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지만 아니고요. 높아요. 답은 선지 3번입니다. 나머지 것도 살펴볼게요. 선지 4번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은 연료전지의 원료였죠. 을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한다면 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원료의 가격이 떨어지면 제조품의 가격도 낮출 수가 있겠죠. 선지 5번 수소 전기차에 구동할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다수의 연료 전지를 직연료 연결해 만들어야겠고 스택이란 부분도 가르쳐 주었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보기는 수소 전기차의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그림에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주었는데요. A는 음극, B는 외부 회로, C는 고분자 전해질막, D는 양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설명으로요. B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요. 전자가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고요. C는요. 전자의 이동을 억제하여 외부 회로로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선지를 꼼꼼히 살피러 가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겠습니다. 선지 1번 A와 D에 들어있는 금속은 누굴까요? 아, 맞습니다. 백금이죠. 백금은 각각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네, 수소가 수소 양이온이 되고 산소가 산소 음이온이 되는 것을 촉진하겠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2번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C가 전자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겠군. 고분자 전해질막은요. 양이온의 이동을 돕고 전자의 이동을 억제하죠.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3번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이겠군. 수소가 분리되어 수소 양이온과 전자가 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4번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 봐요.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겠군. 이렇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양극에서 전자는 산소와 결합하게 되겠죠. 틀린 선지라서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선지 5번 D에서 수소 양이온과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서 왔겠죠. 산소 음이온이 산소 음이온은 양극에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온 전자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결합해서 물이 생성되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4번입니다. 기읍과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기읍은 니은과 디귿과 달리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를 저장할 연료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였고요. 선지 2번에서 5번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지 2번을 보자면요. 니은은 기읍에 쓰이는 모터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터로 구동되죠. 그리고 디귿에 쓰이는 엔진, 내연기관차는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와 엔진 모두 사용하므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게 맞겠죠.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3번 디귿은 기역, 니은과 달리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주행에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차는 감속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배터리에 충전해 다시 사용합니다.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4번 기역 니은은 친환경차는 디귿에 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양이 적다. 맞습니다. 적어서 친환경차였죠. 맞는 선지였고요. 친환경차는 디귿과 달리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디귿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엔진을 통해 열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달리라는 부분이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5번도 맞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문맥상 가와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막내로 태어나 집에서 귀염을 받고 자랐다의 받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받고는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라는 뜻을 가지므로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선지 1번. 회사의 미래를 위해 신입사원을 받아야 하겠군. 사람을 들여야겠군. 선지 2번. 네가 원하는 요구 조건은 무엇이든지 받아주겠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정과 어리광 같은 거 응하다라는 게 되겠죠. 선지 4번. 그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천천히 차의 속도를 높였다 해서 받고는요.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신호에 응하다. 선지 5번. 예전에는 빗물을 큰 물통에 받아 빨래하는 데 쓰기도 했다. 자, 이 받는다는 건요. 흐르거나 쏟아지고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가와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